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미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인 플래지 오브 얼라이언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기에 대한 맹세 같은 거 한국도 하죠. 근데 뭐 지금 영상을 듣는 세대들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 어렸을 때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녔을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었죠. 아침 조회 시간마다 국기에 대한 격려를 하고 그 한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라면서 그런 게 없어졌죠. 그런 게 없어지고 그런 문화들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 예전에 독재 정권에 대한 그런 상처들 때문에 한국에 계신 그런 기성세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반감을 많이 가져가지고 그거를 점점 없앴죠. 근데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과거에 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모든 공립학교에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제가 알기로 이제 그존 F 케네디 대통령 이후로 그 이전에는 거의 전 미국 전국의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이것들을 해오다가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후로 이 전국적 시행을 멈추고 제가 알기로 그 지역적으로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은 전 국민이 한다기보다는 이제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직도 미국의 많은 그런 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있어요. 제 친구들, 미국 친구들, 현지 미국에서 난 친구들 보면은 국기에 대한 맹세를 자기도 학교 다닐 때 했었고, 지금 자기 아들, 딸들이 미국 뭐 초등학교 다니고 있다면 아직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다는 거죠. 이제는 선택 지역이라는 거죠. 자, 그럼 미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구린 발음으로 이걸 들어보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실망할 거기 때문에 그냥 번역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을 제가 한국말로 첫 문장에서 에서부터 끝에까지 다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놨죠. 자, 그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미합 중국의 국기에 대한 충성과 국기가 상징하는 하나님 아래 단일 국가로서 분리될 수 없으며 국민 모두에게 자유와 정의를 주는 공화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자, 일단 공화국이란 말에 이렇게 한국에 계신 분들 많은 거부감이 있을지 몰라요. 뭔가 뭔가 막 한국에서 막 예전에 막 이런 말 쓰면 뭔가 막 독재 정권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원래 공화국의 뜻은 왕이 없는, 황제가 없는 그런 나라를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왕정 체제가 없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 공화국인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화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런 의미인데, 근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거, 한국과 정말 다른 건 뭐냐면 갓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저 문장 네 번째 줄에 보면은 One Nation under God이라고 됐잖아요. 그래서 신을 뜻하는 God에서 그 G를 대문자 캐피탈 레터로 쓰면은 이거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국기에 대한 맹세에 하나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단일 국가라는 거, 이게 국기에 대한 맹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을 단합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미국을 성경, 기독교랑 미국을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 미국 사회를 기독교 국가라고 부르긴 힘들죠. 왜냐면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무슨 종교를 믿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에 하나님 자가 들어가 있고요. 아직도 하나님 자를 안 떼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문화 곳곳에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문화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미국과 기독교를 미국과 성경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재판이나 법정에서 증언 설 때 보면 성경 앞에 이렇게 맹세를 하죠. 그렇죠? 그러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미국은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진출해서 미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미국 사람들과 쉽게 다가가려면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들한테 무슨 기독교 전도하려고 막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한번 봐보세요. 뭐 종교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냥 뭐 역사적으로 한국 국기에 대한 맹세가 뭐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그 통일이라는 말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이후에는 조국과 민족이란 말도 들어갔고 지금은 다 빼버렸죠.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그런 영광을 위해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갓이 들어간다는 거. 하나님 안에 단일 국가라는 거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진출하고 미국에서 미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독교 컬처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도 기독교를 바탕으로 행동해요.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가 싫다라고 말하는 그 미국 사람들도 결국 행동하는 걸 보면은 기독교가 싫어서 반기독교적으로 행동하는 거지. 결국엔 기독교가 다 기준이에요. 기독교적이냐? 반기독교적이냐? 이게 미국 문화의 어떤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치에서도 우파냐 좌파냐를 가르기도 하고 미국 문화 전반적으로 기독교적이냐 반기독교적이냐 이게 이 문화 흐름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현대 문화의 트렌드, 뭐 영화라든가 책, 뭐 드라마 전반적인 트렌드는 반기독교적이죠. 왜 그러냐면 그 미디어를 전공하는 사람들, 뭐 영화 감독, 그리고 신문 방송, 그리고 뭐 정치, 뭐 그리고 이제 요런 인문학 요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반기독교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 현대 문화가 반기독교적이죠. 그래서 미국 문화가 하지만 그 아직도 미국의 그 아주 보수적이고 그런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독교적입니다.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인 거는 약간 진보적인 사상이고 미국에서 기독교적인 건 매우 보수적인 사상이고 요거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미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게 보수적인 거구나, 어떤 게 진보적인 거구나, 이 개념 자체를 잡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 그래서 성경을 읽는 저는 그냥 딱 기준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독교적이구나, 이 사람들은 반기독교적이구나, 그 느낌을 저는 딱 봤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여기서는 이 얘기를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를 제가 바로바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미국인들과 쉽게 친해지고 미국 문화를 읽고 미국에서 어떤 사람들 속에서의 어떤 집단 속에서의 문화 코드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문화를 읽는 기본 코드는 성경이다. 기본 코드는 기독교다. 그걸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특히 지금 요즘 생각나는 제 구독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나눠보니까 무종교인이시더라고요. 근데 무종교인이신 걸 넘어서서 반기독교인이시더라고요. 그분이 반기독교적이 된 거는 원인을 저는 대화해보면 알 수 있었어요. 일단 그 미국에서 출판되는 많은 그런 인문학 서적과 그리고 그런 정치 서적과 그런 최신 그런 미디어 뉴스 같은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면은 반기독교적이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계신 분들이 반기독교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서 반기독교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그게 미국에 막상 이제 와서 현지에 살다 보면은 이제 어떤 게 기독교적이고 어떤 게 반기독교적인 거에 대한 기준이 좀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분이 알고 있는 정신 세계에 있는 미국에 대한 모든 것은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한국에서 이분이 습득하고 미국에 건너왔기 때문에 이제 두 문화를 다 알아야 되거든요. 기독교적인 문화와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미국에서 자기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반기독교적인 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게 보여가지고 이분한테 계속 당신은 미국에 건너가 성공하려면 기독교 문화를 알아야 된다 계속 얘기했는데 뭐 본인 취향이죠. 끝까지 이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미국에서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문화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한쪽 세계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한쪽 세계. 두세 개를 다 골고루 알고 있어야 미국에서 그 균형 잡힌 어떤 문화 코드 속에서 문화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문화를 읽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기독교가 뭔지도 알고 반기독교가 뭔지도 확실히 알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신앙으로 기독교적인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 결과 제가 미국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사람이 반기독교적인 사람보다 훨씬 많은데 아무래도 기독교적인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뭔가 심하게 타락하거나 심하게 나쁜 짓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타락하거나 심각하게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문화를 다 알고 좀 기독교적인 문화권에서 사는 게 미국에서 굉장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 그거를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